서유기 제29회 오원자 주석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당삼장 당나라 승이 이 말이죠. 그 공주의 백화스 공주의 그 편지죠. 요거는 다만 편지를 가지고 국왕에게 해서 요 신호를 통했다, 소식을 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. 했다는 거죠. 당승이. 그러니까는 당나라 승이 백화수 공주의 서신을 가지고 공주의 아버지 국왕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하게 한 것이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바로 이로써 바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요 이자가 앞에 걸 받아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을 통한 거다 이 말이죠. 겉으로는 바깥으로 편지를 전해졌지만 실은 당삼장 안에 내부에 그 신을 그 중에 유신 그 중에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도덕경에 그 신을 통한 거다 이 말이죠. 그리고 공주가 이 말이죠. 공주가 당나라 승을 구해서 풀어주게 된 것은 이 말이죠. 공주 때문에 당나라 승이 풀리게 됐잖아요. 갇힌 데서 풀리게 된 것은 바로 이로써 구해줌으로써 스스로 당삼장 스스로 그 생명을 구한 거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다 당삼장 안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요 부단이라고 하는 건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만 스스로 당삼장 스스로 그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이 말이죠. 스스로도 구하고 또 바로 이로써 스스로 구함으로써 또 금공인 선천기 손오공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금공인 손오공으로 하여금 당승을 구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아울러서 모두 전체가 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.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네요. 서유기의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결국은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당삼장 안에 내면에서 내부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. 다 그래야 이제 나의 수행하고 연결이 되니까요.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. 그러한즉 이 말이죠. 공주가 요 수는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 말이잖아요. 수위 이거 한류 있자니까 비록 무엇 하더라도 공주가 비록 기토 무토하고 기토인데 기토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죠. 기토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음금이다 이 말이죠. 금은 금인데 음이니까 신금이 되겠죠. 경금은 양이 되는데 실제로는 음금이다. 그래서 오원자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이 보는가, 신금이라고 내가 어떻게 보는가, 어떤 논리로서 나는 세 번째 공주라고 하는 데서 해서 그걸 본다. 세 번째 공주니까 태금이 되잖아요. 이게 소녀니까 제일 막내 딸이잖아요. 세 번째 공주는 태금에 속하고 태금하고 같은 거는 신금이죠. 천간에는. 근데 행자 손오공도 신금인데 요거는 경금이다 이제 양이니까. 그래서 세 번째 공주는 곧 행자 손오공의 변상이다 이 말이죠. 변한 모습이다. 그러니까 손오공이 쫓겨났지만 실제 공주로 변해 갖고 와서 지금 삼장법사를 구했다 이 말이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 공주도 손오공의 변상이니까 선천기하고 관계되는 거죠. 그러므로 또한 능히 구한다. 누구를? 당삼장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끝냈으니까. 그러나 단지 능히
구하는 그것은 요게 동굴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다 이 말이죠. 단지 요 지자가 요 그러나 단지 무엇 할 뿐이다잖아요. 능히 무엇 할 뿐. 구하는 것은 요게 동굴의 그 제한된 데서만 구해줄 수 있다. 그래서 공주가 그 동굴에서 그 말뚝에 묶여 있는 걸 구해주잖아요. 그 요게 동굴 안에서만 구해줄 수 있고 못한다, 불능 안 된다는 거죠. 구하는 것이 국토에까지 벗어나게끔 하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이 말이네요. 국토에까지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. 요 개는 해석을 안 한 저죠. 대체로 대개는 태의 소녀죠. 태는 주역에서 소녀. 태의 소녀는 곤을 대신해서 일을 행한다. 곤은 이게 곤캐니까 어머니잖아요. 뭐가. 그 어머니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항해하는 게 택계 소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뭘 갖출 구자 있다 이 말이죠. 뭐를 기토를 무토하고 기토인데 기토를 갖추고 있어서 이게 내왕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. 기토인 내왕파가 되는 것을 갖추고 있다. 갖추고 있는 게 이제 내왕파라 입장에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. 내왕파라고 하는 건 단지 된다, 허가된다 이 말이죠. 통신, 소식을 통하게 해서 풀어주는 거죠. 한때의 그 재앙의 어려움을 풀어줄 뿐이지 불능 못한다 이거죠. 요 이자는 앞에 문장 해석하고 이어줄 이자잖아요. 불능 못한다 이 말이죠. 삼장법사를 보호해서 호지해가지고 오래된 장구한 그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안 된다 이 말이죠. 일시의 재난을 풀어줄 뿐이다 내왕파는.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다려야 된다. 뒤편에 그 금인 손오공과 목인 저팔계가 하고 서로 관련이 된 것을 기다린 후에 이로써 구해서 낼 수 있단 말이죠. 무토의 그 외황파를 구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비로소 능히 큰 대해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.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이것도 이어준다고 그랬죠. 이건 아니다인데 강류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쉬우는 때예요. 때에 오히려 얻는 것이 아니다. 복구법원이라고 그랬는데요. 복구법원이라는 건 이제 원수를 갚아서 자기 근본인 부모님의 원수에 이제 보답한다, 갚아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에 자기 몸을 태어나게 한 생신 부모의 그 본래 면목을 보게 된다 말이죠.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. 6번에 그래서 이제 저팔계와 사오정과 당삼장이 풀려나서 이제 보상국으로 가가지고 그 임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편지도 전해주고.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물었다는 거죠. 그 삼처면 삼장법사 보고 가서 구해라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고 내 제자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이제 말을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국왕이 저팔계한테 묻는 거예요. 이 한 분은 잘 요괴를 항복받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. 요괴를 항복받을 수 있느냐, 뛰어난가 보다. 이제 그 항복받는데 서는 요괴를 항복받는데 잘 뛰어난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. 뛰어난. 그러니까 매자인 저팔계가 곧 응답하여 말하기를 노죠. 이제 자기 저팔계죠. 돼지. 나는 회강한다. 요괴를 잘 회강이라는 게
저팔계가 곧 말하는 거죠. 본인은 하늘에서 이제 죄를 짓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회강했다 이 말이죠. 내려왔다. 그러니까 임금이 또 묻기를 필연코 또 반드시 변화술도 뛰어나게 꾸려. 이건 이제 뛰어나다. 반드시 변화술도 능히 뛰어나겠군요. 잘 뛰어나겠군요. 그러니까 팔계가 말하기를 또한 몰려 이렇게 이제 여기 번역은 몰려 그저 몇 가지 변신술을 알 뿐입니다. 그랬어요. 이거 효득은 안다는 뜻이죠. 이와 같은 그 변신술을 조금 알 뿐이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주석에 이곳에는 지금 이 말하는 데는 크게 묘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불가 안 된다는 거죠. 이 매여 이 멍텅구리인 저팔계가 지연해서 말한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묘한 뜻이 있으니까 멍청한 놈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. 만약에 이 저팔계 멍청한 말이라고 그냥 지나쳐 본다면 곧 이것은 매자인 저팔계가 요괴를 항복받지도 잘 못하고 변화술도 잘 못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개 요건 해석 안 하는 거죠. 앞에서는 요괴를 만난 어려움이 모두 8개가 중간에서 진참 이간질이죠. 삼장법사한테 이간질해서 지금 손오공이 쫓겨나간 거잖아요. 쫓아낸 거잖아요. 이간질을 해서 한 것으로 말미암다요 말이죠. 앞에서. 그래서 손오공이 쫓겨났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보신이 이미 통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. 보배로운 그 소식이 이미 통했기 때문에 다시 반드시 팔계가 이 말이죠. 저 팔계가 이제 출력한다, 힘을 낸다 이 말이겠네요.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이 보신이 통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공주의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. 근데 공주가 지금 손오공의 변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는 보신을 이미 가져 통했기 때문에 손오공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팔계도 이제 가짜가 됐다가 이제 진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. 예, 그 표현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면은 이해가 돼요.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. 이 거짓으로 막힌 거다 이 말이죠.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막힌 거, 막힐 조네요. 막힌 것을 진음이 변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. 지금 이 변화했 이제 손오공 저팔계가 잘 변화할 수 있던 것도 거짓으로 막혀 있던 것이 지금 진음으로 변했다. 진음인 기토인 공주로 인해서 변한 거잖아요. 그 능력이 생긴 거죠. 그래가지고 저팔계 그 교활한 성품, 아첨하고 그 이간질하는 성품이 이제 본성으로 변한 거죠. 손오공이 쫓겨났을 때는 이런 능력을 다 잊어버렸다가 손오공의 변상인 공주가 다시 와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은 변신술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금공을 돌아오게 할 수 있냐요? 득은 강조잖아요. 돌아온다, 되돌아오게 하냐 이 말이죠. 금공을 되돌아오고 하게 한다. 이 금공은 손오공이잖아요. 또 공주를 구하러 지금 가야 되는 거. 공주를 구하게 하며 그 공주의 남편이 요괴 요정을 항복시키고 또 당나라 승을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.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.
그래서 이제 그 변신술을 쓰는데 팔개가 이제 몸을 이제 그 허리를 굽혔다 피니까 변한 것이 이제 팔 여덟이나 아홉 길이나 높아진 거죠. 위로 솟은 거죠. 커진 거죠, 몸이.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흡사 무엇과 같으냐 하면 계로신과 같다. 길을 열어주는 신. 요 길을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주는 신인데 이제 장성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관짝을 맺고 장성 행렬에 맨 앞에 이제 세워가지고 이 삿된 귀신을 쫓게 하는 데서 방상이나 가두를 일컫는 말하고 같다. 계로신과 같다 이런 표현이네요. 모습이 그렇게 이제 커지니까. 그래서 8장, 9장이라고 하는 거 합하면 17장인데 이것은 이름이 돌아와 생기는 이 말이네요. 이름이 돌아와서 발생하는 손괴가 된다. 요게 손이 되잖아요. 손괴. 이름이 이제 왔으니까. 이게 손은 또 목에 속한다 이 말이죠. 그렇지만 변한 것은 아니다. 원래 저팔계가 목이니까 목이 목으로 됐으니까 변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음의 본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. 저팔계는 이게 속이 진음이잖아요. 이게요. 요거는 진양이죠. 요건 진양이죠. 손오공이 되겠네요. 그래서 저팔계가 말하기를 동풍, 동남풍, 동쪽 바람이 불면 오히려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. 서풍, 서쪽 바람이 불어도 또한 괜찮다 이 말이죠. 될 수가 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남풍이 일어나면 이 말이죠. 남쪽 바람이 일어나면 저팔계가 목인데 남쪽은 불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계속 목생화로 올라간 끝까지 하늘 끝까지 커진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 푸른 하늘에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 부딪혀 가지고 큰 그 굴수 그 구멍이 난다는 거죠. 하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. 그래서 이 동남은 동풍은 목이잖아요. 목이 되고 그 동풍도 괜찮고 서풍은 금이 된다 이 말이죠. 남풍은 화가 되는데 목은 등이 불을 생하니까 목생화로 해서 계속 커져서 불이 올라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화는 또 리케에 속하고 건케의 그 가운데가 요 말이죠. 비어졌다는 거죠. 이렇게 여기 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리케가 되는 것이다. 리케 되니까 그 하늘이 꼭대기 올라가서 이 구멍을 냈잖아요. 큰 구멍을. 그걸 지금 언어로서 표현하네요.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구멍을 내는 게 아니겠는가. 이거 표현이 참 아주 그 묘한 표현을 했네요. 알맞게. 그래서 저팔계와 사오정이 이 말이죠. 요게 동굴문을 가서 저팔계가 자기 무기인 쇠스렁하고 문을 때려 부셨잖아요.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. 이 악하고 너는 이자자 이저자 이 발괴 너 이 발괴야 이랬어요. 이놈 발괴야 못된 괴물아 이 말이죠. 보상궁의 그 세 번째 공주를 사기쳐 속여서 동굴 안으로 가다 놨다 이 말이죠. 동굴하게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강점해서 억지로 점거해서 마누라 부인을 삼은 지 13년이나 됐다 이 말이죠. 억지로 네가 그걸 점령을 해서. 그래서 나는 이 그 보상국의 국왕의 그 지의 뜻을 받들어서 특별히 와서 너를 사로잡으려고, 이거 사로잡을 금이에요. 왔다 이 말이에요. 13. 그러니까 소녀가 꽃이 핀다 이 말이죠. 소녀가 꽃이 보통 이 여자는 14세 이제 월경
하고 남자는 16세가 이렇게 오는 건데, 소녀가 꽃이 피었다는 거는 이제 그 월경 소식이거든요. 소녀 개화해면은 3일날 초3일날 경방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. 경방이라는 게 서쪽이잖아요. 서남쪽에 초생달이 이렇게 떠요. 달이 항상 그 서남쪽에 그 경방에서 나와요. 그래서 기토에는 이 백화수인 지금 공주 딸인 기토를 상징하는 기토에는 자연이 있게 된다. 뭐가요? 무토의 남편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. 기토의 남편은 무토죠. 무는 양이니까 요건 음이니까 공주가 되고 요건 남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가히 오행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. 않으면 이 말이죠. 가히 순오행, 오행의 순리로 따르지 않게 되면 이 말이네요. 그러면 목이 토를 극해서 초로 삼는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목이 토에 이 기토의 남편이 되잖아요. 목국 토가 되니까. 그런데 그 요괴가 원래 목을 상징했잖아요. 그 형상이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. 그래서 이 마누라를 지금 삼았는데, 지금 젖발개가 그 국왕의 그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, 이것은 이미 있잖아요. 얻었다 이 말이죠. 보상국의 그 참된 소식을 얻어서 이 요괴를 사로잡으려고 온 것이니 이 말이죠. 다시 앞에서 그 음유한 진첨, 이간질했던 젖발개의 그 간사하게 삼장법사한테 그 손오공을 이간질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그 가서 요괴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. 여기는 이제 좋은 거죠. 젖발개가 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. 그래서 요 제강의 29의 제목에서 8개가 임금의 은혜를 승은하여 은혜를 입어서 살림으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가서 그 잠을 잤잖아요. 못 이겨가지고 요괴를 못 이겨서 궁굴렀는데, 그 승은을 받들었다고 하는 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진신의 은혜를 이와 같은 진신의 은혜라는 거죠. 승한 것은 진신의 은혜고, 전한 것은 즉 뭐냐면 바꾼 것은 뭐냐면 간사하고 이간지라고 하는 간사하고 음모 해가지고 간사하게 해는 그런 그 수풀 같은 것을 바꿨다는 거죠. 이간지라는 거 그런 것을 바꿨다 이 말이네요. 그래서 시 가운데서 이 살례한다는 것은 헤아려 본다면 이 말이죠. 단지 그 초소 편지를 쓴 까닭에 이 말이죠. 편지를 쓴 까닭에 마침내 하게 했다는 거죠. 요 스님 삼장법사하고 요괴이하고 둘 다 편안하지 않게끔 상황이 이르게 됐다.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. 그리고 요건 뭘 말하냐면, 이와 같은 참된 소식을 얻지 않으면 이 말이죠. 진신을 얻지 않으면 사와 정을 삿되고 바른 것을 분리하지 못한다. 가르지 못하고, 또 스님 삼장법사나 요괴가 마가 서로 버티질 못한다. 견디지 못한다. 버틸지 못한다 이 말이죠. 근데 이와 같은 진신을 얻게 되면 이 말이죠.
옳고 그른 것이 곧바로 갈라지고 나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, 스님과 삼장법사와 요괴가 둘 다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. 진신을 얻지 못하면 안 좋은 거고, 진신을 얻게 되면은 시비를 곧바로 가를 수가 있고, 스님과 요괴가 서로 용납하지 않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특별히 기이한 것은 이 보신이 이미 서로 통하면 이 말이죠. 마땅히 요괴는 지고 스님이 이길 것이다 이 말이죠. 보신이 이미 통한다면 마땅히 요괴는 패하고 스님이 이길 건데, 어째서 팔계가 패해서 달아나고 사오정 스님은 대로 사로잡혔냐 이 말이죠. 사로잡히게 됐냐 이 말이죠. 지금 그런 논리를 지금 스토리가 그러니까. 그 이유를 말하네요. 대개 팔계와 사승은 외오행의 목과 토다 이 말이죠. 목은 저팔계고 토는 사승이다 이 말이죠. 토를 상징하는 사오정은 여기 모래사자잖아요. 흙이잖아요. 요정과 그 마누라인 공주는 내오행의 목토다 이 말이죠. 요정은 여기 모습이 나오는 목이고, 또 공주는 기토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는 외오행이고 하나는 내오행이에요. 내면에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외오행이나 내오행이 이 금공인 선호공 선천기가 한번 사라지게 쫓겨나게 되면 유목이, 부드러운 목이 용살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되면 비록 바깥 오행의 목토가 있다고 해도 어찌 능히 이 말이죠. 탐낭의 그 광망을 한 것을 이기겠는가. 탐망의 그 광망한 그런 성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, 이런 표현이네요. 그래서 사오정 사승은 체포를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한다는 것은 요괴인 목이 능히 사오정 토를 극한다. 목국 토하고, 팔계는 폐에서 달아났다는 거죠. 그것은 곧 가짜인 요괴가 능히 참된 것을 이긴 것이다 이 말이죠. 가짜가 참을 이긴 거다 이 말이죠. 비록 수연 그렇다고 하나 팔계는 마땅히 패하고 마땅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. 비록 그리하여 팔계는 마땅히 패하게 되고 마땅히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. 그건 무엇 때문인가, 어째서인가 이 말이죠. 요마가 생겨나는 것은 이 말이죠.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금공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하죠. 손오공이 사라져서, 손오공이 금인데 요마는 목이잖아요. 금이 있으면 금공목으로 해서 요마가 안 생기는 건데, 지금 손오공을 내쫓았잖아요. 그러니까 금공이 한번 사라지니까 중간에서 저팔계가 삼장법사한테 진참하잖아요. 이간질을 시키는 것으로 말미암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건데, 지금에는 그 임금의 그 소식 신을 받들어서 지금 요괴를 항복받으려고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. 하고자 하면 오히려 이것은 반드시 다시 금공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. 손오공을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제 손오공한테 가서 손오공을 불러오는 거죠. 이 스토리가 딱 맞게 돌아가네요. 그래야 비로소 정말로 이 보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거짓을 제거하고 참을 구한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어찌 그러니까 요 일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패하고
다시 무엇을 따라서 흥하겠는가 이 말이죠. 패하냐 흥하냐 이기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는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패하고 무엇 때문에 이기고 흥하냐는 것은 그 이치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손오공이 필요한 거죠. 금이 손오공을 내쫓아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. 그래서 청한다. 다음 30회 아래 글을 읽기를 청한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자연히 그 실마리 단서를 알게 될 거다. 확실한 걸 알게 될 것이다.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. 그래서 결론에 오은자 선생님이 탈난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이 말이죠. 모름지기 마땅히 뭘 해야 된다는 거죠.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 뿌리가 마땅해야 된다. 탈난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그 어려운 그 어려운 그 뿌리를, 근원을 벗어나야 된다. 이 말이겠네요. 어려움의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. 뭐 이런 게 탈난 근.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땅히 뭘 해야 된다. 탈난. 그 어려운 그 근본을 벗어나야 된다. 이 말이네요. 어려운 문제 그 뿌리. 만약에 없다면 의와 의로운 도가 없다면 끝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.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.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. 이 말이죠. 설령 무엇 하더라도 신보가 이 말이죠. 믿음의 그 소식 보물이 바쁜 가운데 바쁜 중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난면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. 전시 입장이 바꿔질 때, 이 회전할 때, 뭐 궁구를 때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개정해 중에서 개와 정이 흐려지는 걸, 흐릴 혼자네요. 흐려지는 것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랬네요. 의도라는 것은, 이 의는 이게 서방금이니까 이 손오공을 상징하죠. 선천기고.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면 끝내는 자기가 보존하기가, 생존하기가 어렵다. 이 말이 이제 핵심적인 말이네요. 그래서 29회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